요새 미국 한국장 할 것 없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다, AI 버블이다, 엔캐리 청산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암울한 이야기만 계속 올라오고 있죠. 갑작스런 폭락에 기존에 누리고 있던 수익을 실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이런 시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월 한 달간 우리는 참 우울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계속 상승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을 7월 한 달 만에 거의 깎아먹은 것 같아요. 요새 AI 버블,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투자자로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아는 것과 별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응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불안감을 계속 키우는 영상들만, 그리고 내용들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AI 칩이 설계가 결함이 있고 AI가 버블이고, 그리고 고용 악화가 시작되면서 샤메 법칙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일 신문 읽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 자주 나오는 기사가 이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폭락 전에는 이런 엔캐리와 관련된 기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매일 신문을 읽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사후적인 해석들이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버블이고 엔캐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사후적인 해석에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는 꾸준히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리스크는 항상 고민을 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런 정보들에 우리가 과도하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궁금증, 지금은 팔 때인가 사야 할 때인가,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생 상품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숏 상품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개별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살 때인가 팔 때인가가 아니라 세워놨던 나의 원칙, 적립식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과거 스파이의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중반쯤에 대략 한 150달러 가까이 갔었다가 3년에 걸쳐서 하락장이 시작됐습니다. 80달러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 대략 50% 정도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고점을 회복하는데 대략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때가 닷컴 버블 시기입니다. 이후에 2006년 이후부터 서브프라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본 하락장은 대략 1년 정도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150달러에서 한 7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도 대략 5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충분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2020년도에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경험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스파이의 가격이 322달러에서 258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이때는 대략 20% 정도가 빠졌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쭉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 이때가 자산 버블이 심각해졌다라고 얘기가 돌던 때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던 시기죠. 이때 미국에서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472달러에서 358달러 수준으로 대략 25%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564달러에서 현재 8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517달러까지 빠졌습니다. 현재는 한 8%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락장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모든 하락장은 극복을 했고 계속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자본주의의 불변의 법칙을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것을 과연 방치를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금리를 낮춰서 경기 침체에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돈이 풀리는 속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돈이 빨리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높이면 돈이 천천히 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푸는 행동은 있어도 돈을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행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면 돈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해서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해서 경제를 순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자산 시장이 위험해진다면 결국 돈을 빠르게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인플레이션이 궁금하시다면 EBS 프라임의 자본주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금리를 낮춘다고 주식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될 것이다. 아니면 금리를 낮추는 것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라서 오히려 하락이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어느 순간엔 자산 시장이 다시 우상향을 시작할 거라는 것, 단기적인 예측을 통해서 대응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절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딘가는 망해야 끝이 납니다. 시중의 대출은 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부동산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가격을 바탕으로 담보대출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개인은 대출을 받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고 은행의 대출을 갚고 은행도 수익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모두가 행복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 뜻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이고 결국에 개인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은 담보였기 때문에 은행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이게 한 채, 두 채 이 정도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10채, 100채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은행도 파산을 하게 될 겁니다. 부동산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서브프라임 때 리먼 브러더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자본이 빠지던 IMF 시절에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이지만 디플레이션은 발생하면 어딘가 하나는 파산해야 끝이 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국가들은 디플레이션이 깊어지도록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30년 정도 되는 기간에 스파이 가격을 가져와 봤어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준비하고 스파이의 데이터를 긴 시간 속에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숏은 짧고 롱은 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결론 대신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 하락장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할 수 있는 건 폭락작이 온다, 디스토피아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정말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당장 팔아야 할 것 같은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괜히 숏 상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파생 상품이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죠. 하락장에 베팅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과는 매우 파국적일 것입니다.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대외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도만 찾아보고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은 피하세요. 심리적으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에서 15%, 30%, 90% 이상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급등주 잡아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원칙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내려가는 기간에도 적립식 분할 매수로 대응하세요. 당연히 지수 추종 상품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기에 떨어지는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매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채권 ETF나 금현물 ETF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들고 있는 채권 ETF가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손실을 방어해주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채권과 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워렌 버핏이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시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기업을 보는 안목도 좋지만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성과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다른 투자자들을 압도할 만큼 좋은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이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최근 장에서 많이 흔들렸고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조금의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서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내면 좋겠습니다.